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너를 잃은 장사가 결국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한창 잘 나갈 때 스스로 지나치다는 것을 감지하고 욕망을 멈추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장의 마음에는 반드시 교만이 깃듭니다. 그래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매너와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쌓여 몸에 배는 것이죠. 그 매너의 뿌리에는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은 돌아서서 있고 남에게 받은 것은 평생 기억하라는 말처럼 진정한 매너는 감사에서 시작되어 기꺼이 베푸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장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줄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장에 손님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거상은 다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오시는 것을 기적처럼 감사하게 생각하기에 손님을 환대합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공손한 말투로 대하며 따뜻하게 눈을 맞춥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직원이나 손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면 그런 직원을 채용하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사장의 책임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 부족함에 부끄러움을 알고 즉시 고치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반성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극적인 변화나 특별한 모책만 찾다가 결국 경기가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라며 남을 탓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매너, 태도, 감사는 매일 작게 조금씩 몸에 쌓여 비로소 운을 끌어들이고 인재를 모으게 합니다. 매일 조금씩 했을 때 1년의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며 10년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나의 신념과 철학, 나아가는 방향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돈을 벌어도 교만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겸손과 감사의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지 효자, 시위 능양, 지어 견마, 계능 유양, 불경 하이 별호. 오늘날의 효도는 그저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과 개 같은 짐승도 모두 먹여 살림을 잇다. 만약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뜻입니다.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고 돈을 버는 행위도 같습니다. 그 속에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매너와 공경이 없다면 그것은 장사가 아니라 그저 껍데기 거래일 뿐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면 매너와 예의를 차린들 무엇 하겠느냐는 하셨습니다. 내면에 간사 없이 억지로 쥐어짜는 친절은 손님에게 고스란히 들통납니다. 막연한 부자나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오늘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할 때 나의 가치가 증명되고 장사도 재미있어집니다. 매일 손님이 보고 싶고 반가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돈이 내 눈을 가려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매일 밤 나를 점검하십시오. 비법을 찾지 말고 누구나 아는 기본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만이
끝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기보다 부딪히고 도전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거창한 유행을 쫓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 하나만 1년간 지속해 보십시오. 그 꾸준함이 당신의 매너를 만들고 그 매너가 마침내 당신을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가장 겸손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손자병법, 용감편. 4. 진평은 돼지고기를 균등하게 잘랐다. 시작하겠습니다. 고 삼군지사 막친우간 상막후우간 사 막기루간 비성지불능용간 비인의불능사간 비미묘불능득간지실 미제 무소불용가냐. 그러므로 삼중 중에 간첩보다 친한 자는 없다. 간첩에게 주는 포상보다 더욱 후한 보상은 없다. 간첩보다 은밀한 공작은 없다. 성인의 지혜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할 수 없다. 인의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 없다. 미묘하지 않으면 간첩의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미묘하다. 간첩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삼군 중에 간첩보다 친한 자는 없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장군은 삼군의 병사들을 모두 사랑하고 살펴주어야 하지만 오로지 간첩과는 붉은 심장을 꺼내어 배 위에 올려놓아 서로 맡기는 것이니 이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가슴심, 배복, 이 신복이니 얼마나 친밀하겠는가.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밀령을 받고 행동을 지시함이 침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매호신은 이렇게 해설했다. 밀실에서 지령을 받으니 가장 친밀한 자이다. 내실에서 은밀하게 임무를 건네기에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다. 두우는 이렇게 해설했다. 후한 관직과 상금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되레 적에게 이용되어 아군의 정보가 누설된다. 아군이 파견하는 간첩은 누구든지 적에게 포섭되어 방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내가 직접 지휘하면서 후하게 보상하고 아울러 은혜와 의리로 단단하게 엮어놓지 않으면 적에게 이용되어 아군의 정보를 팔아먹는다는 것이다. 간첩에게 주는 포상보다 더욱 후한 보상은 없다. 돈을 기꺼이 써야 한다는 뜻이다. 첩보 공작에 사용되는 돈은 아무리 많이 써도 실은 푼돈에 불과하다. 감첩 덕분에 당신은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죽을 뻔한 목숨을 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을 텐가, 목숨을 잃을 텐가, 양자택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유방과 항우가 다툴 때 항우가 유방을 포위했다. 이에 진평이 황금 4만근으로 초나라 지도부를 분열시키겠다고 했을 때 유방은 즉시 황금을 내주었다. 계획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필 4만근이냐? 5만근도 아니고 3만근도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방구 캐묻지 않았다. 첩보 공작에 드는 돈이 거액 같아도 실은 크게 남는 장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간첩보다 은밀한 공작은 없다. 첩보 공작보다 은밀한 업무는 없다. 간첩은 음지에서 움직임으로 업무를 은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입에서 나와 귀로 들어간다. 두우는 이렇게 해설했다. 첩보 공작이 은밀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된다. 진평이 항우휘하 장군들을 매수하여 유언비어를 살펴갈 때 만일 기밀이 누설되면 이간책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군에게 유리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성인의 지혜가 아니면 간첩을 사용할 수 없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먼저 간첩의 성품을 따져봐서 성실하고 지혜가 많은 자라야 사용할 수 있다. 겉은 후덕하나 속의 깊이는 산천보다 더 험한 자이니 성인이 아니면 그들의 행적을 알아볼 수 없다. 사람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 않던가? 당신의 간첩의 마음을 알아봐야 간첩의 지혜를 알아봐야 하고 간첩의 능력을 알아봐야 하며 게다가 그런 간첩을 조종할 줄 알아야 한다. 성인의 지혜를 갖춘 자만이 간첩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성인의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사람을 알아보고 임무를 제대로 맡길 수 있다. 진평은 유방 진영에서 첩보 공장을 전담한 참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진평의 인품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많이 떠돌았던 소문은 진평이 형수와 내통하고 뇌물을 먹었다는 것이다. 친형이 아우에게 잘해주었지만 형수와 정을 통하다니 이런 못된 자가 어디 있느냐 비판이었다. 진평에게 무척 불리한 소문이 그 당시 상당히 퍼졌으나 증거 불충분이었다. 한편 뇌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유방에게 투신한 이후 고관에 오르자 부하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 챙겼다는 소문이었다. 이 문제로 유방이 직접 당사자에게 확고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진평은 순순히 인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처음 막 부임했을 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돈을 받은 것은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일을 했기에 돈이 필요했을까? 아마도 첩보와 관련된 업무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평을 부정했지만 유방은 오히려 신임하며 기밀을 다루는 첩보 공작을 일임했다. 진평은 성인의 지혜를 갖추었을까? 그가 첩보 공작을 진행할 때 간첩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부렸는지 역사에 관련 기록이 없어 답답하기만 젊은 시절의 일화 한 토막이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매년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 제수로 올린 돼지고기를 잘라 동네 사람들에게 분배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그 작업을 진평에게 맡겼다. 왜 그랬을까? 진평은 돼지고기를 대단히 정확하게 잘라 균등하게 분배했기 때문이다. 어찌나 공평하고 깔끔하게 고기를 자르는지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칭찬했다고 한다. 잘한다. 진간의 아들 녀석 칼질이 보통이 아니야. 어르신들의 칭찬 소리에 진평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한다. 아, 저 더러운 천하를 자르라 한다면 이 고기처럼 자를 수 있을 텐데. 제수고기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잘라서 배급하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재상이 되면 이익을 골고루 나눠 주겠다는 포부였다. 그러므로 진평에게는 돼지고기를 균등하게 잘라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능력이 있었다. 돼지고기를 잘 나눈다 함은 당사자 간의 이해를 탁월하게 조정하여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이는 재상이 갖춰야 할 능력인 것이다. 훗날 진평은 기묘한 전략을 6번 구사하여 유방이 대권을 잡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유방이 죽자 자신을 안전히 보호했으며 여우가 죽자 정권을 찬탈했던 여시일족을 축출하고 다시 유방의 아들을 황제로 옹립했다. 진평은 은밀하지만 맹활약했던 한나라 초기 최고의 재상이었다. 인의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 없다. 여기서 인의, 두 자를 어떻게 해설해야 할까?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인자한 자는 은혜를 사람에게 베풀고 의로운 자는 적절하게 일을 처리한다. 총사령관이 은혜로서 친교하고 의로움으로써 부리면 간첩은 전심전력으로 적을 정찰하여 기꺼이 나를 위해 일한다.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인자함으로 그의 마음을 묶어 외로움으로 그의 절개를 자극한다. 인자함과 의로움으로 사람을 부리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인자하면 관직과 상금을 아끼지 않고 의로우면 가감하여 확신한다. 푸짐하게 이익을 주고 지성으로 대하면 간첩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므로 인의는 일종의 리더십이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한 돈에 인색하지 않으며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흉금, 당신의 인격, 당신의 인정과 의리, 당신의 열정, 당신의 통찰, 당신의 결단, 당신의 능력, 이 모든 것에 간첩은 승복하는 것이다. 간첩은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당신을 위해 일할 뿐 다른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다. 미묘하지 않으면 간첩의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첩보 공작은 지극히 높고 깊으며 또한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다.
아군의 모든 간첩은 적에게 포섭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간첩을 제대로 부리려면 붉은 심장을 꺼내어 배 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상호 간의 은혜와 의리로 단단히 묶여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폭적인 신뢰와 함부로 믿지 않음 사이의 관계는 너무도 미묘하다. 간첩이 돌아와 정보를 보고했다고 하자 그 정보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간첩은 사실로 알고 보고하지만 실은 적이 고의로 올린 거짓 정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미묘한 문제이므로 미묘하게 사고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방처럼 첩보 공작에 도통한 인물도 묵돌의 연막 전술에 당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유방이 10여 차례 사절을 보냈을 때는 얼마나 신신당부했을 것인가. 그런데도 흉노 진영에서 본 것은 계속 죄다 병든 말과 늙은 병졸들 뿐이었으니 모두 흉노를 멸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유독 누경만은 아군을 유인하려는 속임수로 간파했다. 유방의 지혜로도 진실을 보지 못해 누경을 하옥시키고 출정했다가 한마터면 생활하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모든 속임수와 마찬가지로 묵돌의 속임수도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것이다. 어지간한 전술전략 책자에 명백하게 실려있는 지극히 간단하고 심지어 졸렬해 보이기까지 하는 작전이니 누구든 척 보면 다 알아차린다. 그런데도 지혜로운 유방조차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흉노가 거짓으로 꾸민 모습이 실은 그의 기대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즉 흉노를 경멸하여 불세출의 공을 세우려는 영웅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기대할 때, 당신이 욕심을 부릴 때, 당신의 당할 확률은 높아진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진실이길 바라며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저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묘하다, 미묘하다. 간첩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은 없다. 너무도 미묘하고 오묘하여 모든 분야의 간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평하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며 보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불평불만 없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만큼 지혜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할 때는 어떤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더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아지며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장에서는 무언가를 더 얻어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하고 실행할 때 손님이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욕심을 비우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